예전에 만화 주제가 노래 중에 이게 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번호가 뭡니까? 바로 112일 거예요. 그만큼 다급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요.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을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 자, 조국 후보자 출근길 좀 잠깐 보고 올게요. 네. 네, 이제 인사청문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음량으로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무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딸 의혹을 규명하라는 학생들 집회가 끊이지 않고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비판적 여론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생의 처제가 행정실장일 때 웅동학원이 무변론 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일단 동생의 처제는 행정실장이 아닙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법률적인 조력은 아예 바꾸지 않은 건가요?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요. 당시 수사 받고 있는데 따로 조력은 안 받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분위기 싹 잡아놨는데 일단 다시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요. 112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겠죠. 여기 실제로요. 112 상황실에 들어왔던 신고 내용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자분 말씀 좀 해주세요. 경찰관 돈 필요하시면 전화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휴대폰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신고자분 지금 정확한 위치가 103동 1001호 맞아요? 맞으시면 한 번 아니면 두 번 눌러주세요.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남자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사람 뭐 칼이나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103동 1001호로 출동할 테니까 조금만 안전한 곳에 피해 계세요. 지금 이게 112 신고, 112 상황실에 들어온 실제 통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뭐지? 무슨 모르스 부호 띠띠 누르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저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기지가 돋보이는 통화인데 저 경찰관이 그럼 저 전화가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전화가 걸려온 집이 과거에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집은 집 주소가 등록이 돼요. 그래서 혹시 위치 추적을 하고 무슨 아파트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 아내분, 전화를 건 분이 남편이 또 이번에 폭행을 하려는 위협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화는 걸었는데 혹시 통화를 하면 들킬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았던 이 경찰관의 기지로 상황이 파악이 됐고 이 등록된 주소로 경찰이 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출동을 한 경찰이 봤더니 다행히 그 당시에 폭행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라 언제든 우리가 이렇게 출동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경찰이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요, 저 상황에서 일단 보통 그렇잖아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여보세요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뭐야? 이 장난 전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근데 경찰분 목소리 딱 들으면 차분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을 되게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이제 아무런 소리가 없더라도 숨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험 상황일 수 있겠구나 판단한 거고 네.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딱 버튼음을 눌러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상황 판단 능력도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네. 저 상황에 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금된 상태에서 또 흥분해서 폭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하. 이런 경우 폭행치사로 또 사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찰관의 대처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을 또 구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혹시 우리 이제 박성배 변호사님도 이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처럼 이제 경찰 출신이시긴 하신데 혹시 이게 이런 대응 방법이 매뉴얼에 혹시 나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아. 112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들은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112 신고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락이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경찰서 네.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로 직접 연락이 갑니다. 그 종합상황실에 수십 명의 전담 경찰관들이 실시간으로 지령을 접수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처럼 뭔가 거기가 예전에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 집임을 또 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바로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실제로 앞서 우리 경찰분 얘기로 들으셨지만 현장에 경찰을 출동시켰는데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아마 이 가정폭력 전력이 있었던 남편 입장에서는 뜨끔 놀랐을 거예요. 네, 뭐 아마도 굉장히 이제 뜨끔했겠죠. 네. 뭐 과거에는 뭐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때리기도 전에 경찰이 출동을 하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이고 네. 그게 부디 뭐 폭력으로 다시금 이어지지 않게 보통 보면 경찰에 신고하면 폭행이 더 보복 폭행으로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출동만 하고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일단 112 센터는 아주 훌륭하게 대처를 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성이 더 폭행에 심하게 노출될 수도 있고 폭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은 경찰에서 지금 2018년도 11월 달에 네.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아하. 피해자 보호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아.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응급조치가 이미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법에 피해자의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나 뭐 피해자의 안전이 이제 위협을 받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현행범 체포를 넣겠다. 이렇게 이제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폭행 당하는 뭐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현재 출동을 만약에 경찰이 하게 되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도모할 응급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현행범 체포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 만약에 이 조치를 넣게 되면 가해자를 폭행 현장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 조치는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출동했더니 당시에는 물리적 폭행이 없어서 왜냐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상황은 다행인데 그래서 경고 조치만 하고 일단은 다시 왔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폭력이 한 번 있었던 곳이기에 상존하잖아요. 가정폭력 그 가능성이 경찰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특히 그 아내분한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112 종합상황실에는 이런 다급한 전화만 들려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112 신고센터에 들려온 전화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네네, 신고자분. 여보세요. 알았어. 엄마 소리 들었지?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 엄마. 여보세요? 예, 엄마 좀 바꿔주실래요? 왜 그래요? 어머니. 300kg, 300kg야. 알겠어요. 엄마 300kg 못해.
이게 얼핏 들으면 최단비변 엄마와 딸의 대화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저분이 바로 112에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 분이세요. 또 다행히 받으신 분이 여성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술에 만취해 있는 전 애인이 저 신고한 여성분을 모텔에 감금한 상태였고요. 세상에. 감금하고 폭행을 하면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아하.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앞서서 약간 앞에 내용 중에 왜 그래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해 아마 이렇게 폭행과 협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딸에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딸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했는데 중간에 그 남자가 감금한 남자가 받아채죠. 전화기를 받아채는데도 경찰분이 기지를 발휘하면서 엄마 좀 바꿔주실래요? 이렇게 실제 엄마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저 신고자분이 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로 좀 와달라라고 본인의 현재 위치를 알렸고 네. 다행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피해 여성을 구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앞서 들려드린 112 이 종합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경찰분의 대응이 정말 기지 침착이 넘쳤네요, 진짜. 이제 진짜 경찰관들이 연기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마지막에도 또 어느 모텔 몇 호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출동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 특히 공감 능력,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전화를 이 육성만 들으면 뭐 그다지 심각한 상황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끔찍한 강력 사건으로 변하는 것은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 불과 수초 만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만큼 112 신고 접수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112 신고 접수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내부의 제도가 갈수록 발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경찰청에서 112 신고 전화를 받으면 그 신고 내역이 신고를 한 사람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실시간으로 뜹니다. 종합상황실 실시간으로 뜨면서 근처 순찰차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도 실시간으로 떠요. 그러면 경찰청 담당자가 112 신고 접수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급박한 상황이면 코드 재료로 바로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지방청이 신고 접수를 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서에서는 가장 가까운 술찰차에 지금 바로 출동을 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네. 이런 제도도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현재는 지방청 단위로 신고 접수를 처리해둔 걸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아하. 그보다 더 상위 기관, 네. 경찰 내 최상위 기관인 경찰청 내부에도 종합 상황실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한조가 돼서 코드 제로 상황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도 꼭 따져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112 신고 제도는 상당히 발달돼 있는 편입니다. 경찰이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사실 저희가 들려드린 112 신고 내용 두 건은 경찰도 기지를 발휘했고 또 신고 이 전화를 거신 분들도 나름대로 이 전략 기지를 발휘하신 경우지만 사실 이건 드러난 경우죠. 드러나지 않은 지금도 그냥 피해를 당하고 있을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건이 모두 사실은 파트너와 연관된 이제 폭력 사건입니다. 여성들이 인명 피해를 당하는 살인 기수 사건에서 여성이 이제 피해자가 되는 사건에서 거의 70%가 파트너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일상적인 폭력 끝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 헤어진 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거의 생명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기지를 발휘해서 아마도 피해자가 생명을 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대처를 좀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네. 여성들의 안전이 도모된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요.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전국에 계신 우리 경찰분들이 정말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더 다가갈까 정말로 많은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니까 든든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